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2월의 4주차 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에 거판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이번 주는 서경마 시장으로 금토일 경마가 제주와 부산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첫 번째 경마 일자인 12월 25일 금요 경마, 크리스마스 때 경마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부산 경마는 토요 경마, 금요 경마 6개, 그리고 토 경마 7개, 그리고 일요 경마 15개. 원래는 제주 경마까지 방송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 일정 자체가 오늘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방송 일정 자체가 부산 경마로만 채우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는 서울 경마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좀 집중을 하고 제주를 좀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방송을 끝내고 화요일날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휴장 이후예요. 휴장 이후인데 이게 휴장 이후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월말 경마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요. 12월에 2주차 경마가 부산 휴장전 경마였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는 2주차 부산 경마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략 포인트를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기마들, 각 경주별로 아주 강한 인기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접근은 상당히 좀 난해할 수가 있는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끝이라면 저는 1월달 2016년도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2015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 착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인 금요 경마, 이제부터 시작이죠. 25일 금요 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전반부 경주는 제주 경마로 채워집니다. 제주 경마 1경주부터 시작해서 5경주까지 채워지고요. 부산 경마는 제주 5경주 이후 1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부산 경마부터 예상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제주 경마는 현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방송 일정상 지금 제주 경마 방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 경마만 예상을 시작합니다. 자, 단거리 경주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 이거 1경주서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경주서부터 아주 난타전이 대공사이 좀 높은데 1경마 부경돌풍이 신마예요. 신마입니다. 재검 때 모습을 보면은 스피드와 함께 지구력도 충분히 갖춘 모습을 보였는데 차이가 그거죠. 첫 번째 능검 때는 흙을 맞은 상태에서 선행을 받지 못하니까 주행 불량을 냈고, 그리고 이전째가 아니죠. 이제 재검 때는 선행을 받으니까 주행 불량기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통과를 하고 나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마필인데, 마체가 이제 큰 마필은 아니에요. 조교 때 모습을 봐도 마체가 이렇게 뭔가 묵직하다거나 어떤 이렇게 안정감이 들어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약간의 쟁걸음을 갖고 딱 봐도 이거는 선행마구나, 그게 딱 보였던 마필이 1번마 부경돌풍. 이런 마필들은 극각으로 낼 수 있어요. 쉽게 가면 정말 인기도에 따른 경주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전개가 꼬이다거나 몸싸움이 나온다거나 어떤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경우에는 정말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게 1번마 부경돌풍.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면 대가리가 가능한데 이게 어설프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놓고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선행 보장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보장 안 돼 있어요. 선행마가 몇 두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한 4번마 인트로라든가 외곽 쪽에 7번마 트리플 파티 이런 마필들이 느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번마 부경돌풍의 인기도는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뭐냐면은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죠. 3번마 카린짱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월달부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트레이드입니다. 자, 서승훈 기수가 부산으로 이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곤 기수가 서울로 이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곤 기수는 이번 주가 아무래도 이제 부산하고는 마지막 기승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자, 3번막 카린짱. 지난주에 서승훈 기수가 정말 2달 동안 아주 바닥을 제대로 치다가 가는 마당에 마무리를 하고 갔죠. 성곤이도 아마 욕심을 많이 내고 날 거예요. 많이 내고 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곤이 마필들, 기승하는 마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소성곤 기수가 몸담았던 마필들, 아니 뭐 마방들, 아니면은 이제 어떤 마방에서 기술을 교체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교라든가 어떤 준비를 해가면서 조성곤 기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3번마 카린짱은 데뷔전에서 성곤이가 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희철이가 2번을 기승했던 마필인데 아직까지 그 전까지죠. 힘이 어떻게 확 찬다거나 어떤 이런 느낌은 조금 약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12월 4일 경주를 준비했던 그 조교시 모습은 많이 좋아졌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0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런 전개였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이만큼이면 식전에서 이만큼을 다 타고 식전에서 나오면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조교는 이만큼이었는데 식전에서 어떤 액션이라든가 결과물에 있어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는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성곤 기수의 교체. 더구나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강한 선행마들이 아니라 게이트가 열려서 4코너까지의 진행 그리고 직선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정말 장담을 하지 못하는 마필들. 그렇다고 본다면 3번막 카린짱은 상당히 주목도가 높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어떤 인기도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은 안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여준 거라는 게 있거든요. 조교 때. 보여준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3번막 카린짱이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팔려.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덜 팔려? 덜 팔리면 땡큐죠. 많이 줘도 덜 팔리면 땡큐예요. 3번막 카린짱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금요영마 부산 1경주는 조성곤 기수의 3번막 카린짱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이제 부산 2경주가 되겠죠. 자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 금요 부산 6개 경주가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복잡하게 흐르느냐는 아무래도 이제 19조 마필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19조 마필들이 인기마가 좀 있거든요. 7번마 가보스타. 데뷔전에서 이게 옥감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마였습니다. 많이 팔렸어요. 뭐 당연히 뭐 19조 말이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팔렸던 마필인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19조는 의외로 쉽게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금년도 그랑프리에서 19조 마필 인기도 1위 팔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교는 안 된다. 조교로는 보지 말자. 당일날 어떤 인기도가 모은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교로는 무조건 무시하라. 조교로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가버스타가 그런 경우였어요. 데뷔전에서 엄청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팔리는지를 모르겠다. 19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질 못했다. 그래서 나는 무시한다. 저는 그래요. 저는 부산에서 19조 마필들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 그리고 이 마필이 얼만큼의 준비가 됐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19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실수가 없어요. 다른 마방들은 눈치도 보고 대보기도 하고 머리도 쓰고 이런데 19조는 말이 되고 조교가 준비되면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냥 때려버려요. 더구나 19조 김영근 조교사가 워낙에 머리가 좋아요. 해서
편성을 잘 찾아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상대되면 된다고 잘 들어와요. 해서 저는 19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단순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거의 틀림이 없다. 이번에 7번마 가보스타. 데뷔전에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뷔전은 이거였어요. 이거 그냥. 근데 이번엔 이겁니다. 이번엔 이거예요. 이번엔 놓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7번마 가보스타. 데뷔전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실망, 의심 이렇게 가졌던 분들께서는 이번에는 세게 봐도 됩니다. 7번마 가보스타는 이번에는 세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4마리의 마표들이 출조합니다. 자, 이 경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19점 마필인 8번마 인더백이 인기 마필입니다. 8번마 인더백은 직전에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10월 30일 경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뺐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뺐습니다. 제가 이 경주 때 말씀드렸듯이 19조는 뭐 승군전이고 공백기고 그건 뭐 다 무시할 필요 있어요. 무시하고 말이 좋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8번마 인더백 또 좋아요. 또 좋습니다. 물론 직전처럼 내 직전에 솔직히 조금 실망은 좀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진짜 아주 완사이드하게 대가리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덜 가서 이착을 한 게 아니라 다 때리고 이착을 했다는 게 어딘가 이거는 조금 찜찜함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필을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해서 저는 8번마 인더백 이번에 축전두 수가 14마리에 약간 좀 직전보다는 이게 상대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전개도면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인더백은 간단해요. 조교 때 다운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어간다. 근데 다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8번마 인더백 인기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19조 마필이다. 그래서 2경주에 이어서 3경주 역시도 19조 마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자, 이번 경주는 그래요. 이번 경주는 7번마 천주랑하고 8번마 신세계가 아마 이빠이 팔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를 부산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7번마 천주랑이 인기마지만 이번에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요, 57이라는 부담 중량은요, 결코 적은 부담 중량이 아니에요. 보통 4군, 5군 이런 중급 이하의 편성에서 57, 58 뭐 이렇게 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요, 정말 아주 능력마든지 아니면 아예 상대가 안 되든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7번마 천주랑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렇게 완사이드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 경주에 띄워주는 상대들이 완전히 바닥에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8번마 신세계 애매하죠. 진짜 애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믿었을 때 뒷박을 그냥 뒤통수를 그냥 지난번에 이거 현명이 타고 인기순위 1위 팔렸을 때도 제가 노크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이게 딱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그 이전에 연투쳤을 때 보지 말고 그 전에 시대 같아서 아싸하게 졌을 때하고 지난번에 질 때를 잘 보시면요, 아주 진짜 못 때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인기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고 판단하는 마필인데
그것도 기복이 있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7번마, 8번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능력에 비해 약간 과대표장, 과대포장, 과한 인기, 과평가 이런 게 딱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7, 8이 한 놈은 과중에 믿을 수 없고 한 놈은 기복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성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바닥이다. 야, 이거는 해볼 만하죠. 이거는 붙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밀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자, 이어지는 경주가 부산 5경주 1800m 혼합 4군의 경주. 자, 이번 경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가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 5경주가 금요역마 부산 6개, 제주 9개, 전체 15개 전체 레이스 중에서 메인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경주는 역시 좀 센 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큰 배당. 아주 센 놈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 5경주는 A급 메인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요경마의 메인 승부는 바로 금요 5경주입니다. 금요 5경주는 기억하십시오.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사 이전의 성적이 결과물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5경주 결과에 따라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배당이고, 만약에 그 이전에 좋았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제 5경주 맘먹고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입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3군. 일단은 뭐 가장 주목되는 마필이 저는 뭐 가장 인기마고 그걸 가장 인정을 합니다. 바로 12번마 세나예요. 최근에 계속 팔렸어요. 두 번 다. 특히나 직전에는 솔직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뒤통수 좀 맞은 느낌?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세게 봤잖아요. 지난번에 엄청 세게 보고 밀었던 마필이 바로 12번마 세나였는데, 당시에 제가 그 레이스를 계속 돌려봤어요. 야, 이게 씨발 왜 거림이 안 나와? 아니, 거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막상 뚜껑을 까면 와, 사람 뚜껑 확 날아가게 하는 말이에요. 세나. 근데 이번에도 역시 조교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딱 한 번만 더 물자. 딱 한 번만. 자, 이러고도 바닥 치면 너는 진짜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한두가 현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3번마 당대천하가 이거 의외로 또 괜찮아요. 이게 지난번에 그 우박이라는 마피라고 뛰었는데 우박이한테 입상을 하고 이건 입상을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똑같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전체적인 전개와 걸음을 봤을 때는 우박이보다 더 좋게 봤던 마필이 당대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6경주 같은 경우는 12번마 세나가 일단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3번마 당대천하가 지난번에 걸음이 너무 좋았어. 근데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배당 맞춰냈던 게 뭐냐면은 마필이 좋고 이거 붙여놓고 현장에서 많이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그 전에는 좀 말이 좀 별로였더라고, 예상 그 현장에서. 근데 지난번에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마 당대천하를 현장에서 만약에 직전만큼의 상태를 보여줬다, 현장까지 그대로 끌고 온다, 그러면은 당대천하를 그대로 밀겠습니다. 아니면 세나를 놓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2번마 세나냐 3번마 당대천하를 놓고 저울질할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당대천하의 상태에 따라서 무난하게 가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냐. 왜냐면 세나가 직전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좋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제 6경주 12번만 세나를 놓고 가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3번만 당대천하의 상태가 유지되느냐, 요게 아마 6경주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준비한 6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주부터 준비를 합니다.
제주 5경주까지 진행이 되고 나머지 경주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는 점. 방송 사정상 제주를 같이 못하고 부산만 함께 한다는 거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비한 6개 경주 그리고 제주까지 15개의 경주 알차게 준비했던 만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 여러분들과 모자람 없이 꼭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장성 금요일만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